네, 개장 전에 꼭 필요한 정보를 모아보는 토마토 모닝 빅데이터 시간입니다. 어제는 계속해서 팔아치우던 외국인의 수급이 다시 한번 돌아왔는데요. 코스피 시장의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코스피 시장은 상승 마감을 했는데 이 안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살펴보면서 오늘장 힌트도 얻어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매수 리스트입니다. 어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한 종목들이 많았는데요.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고요. 또 그리고 현대차도 있네요. 이렇게 완성차 업체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해서 동반 매수를 했습니다. 우선 외국인 쪽부터 면밀하게 살펴보시죠. 현대차 이번에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면서 그 긍정적인 영향이 어제까지도 도달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수급이 많이 들어왔고요. 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 보호예수 해제 물량 때문에 좀 타격을 입었었는데 이번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돌아오면서 2%대 상승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완성차 업체 쪽에서 기아도 함께 탄력을 받았고요. 아무래도 실적 영향이 있겠죠. 또 이렇게 완성차 업체들이 괜찮은 흐름을 이어나가면서 현대모비스까지도 탄력이 도달을 했습니다. 이 현대모비스는 2분기 실적은 저조했지만 하반기의 수익성을 감안했을 때 저평가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호재로 작용을 했고요. 또 마지막으로 SK이노베이션 쪽으로도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네, 다음으로 기관 쪽도 보겠습니다. 기관 마찬가지로 LG 에너지 솔루션 매수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고요. 그리고 현대모비스는 동반 매수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LG화학, 한화솔루션, 현대차가 있는데 이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관련해서 반사 수혜를 누렸습니다. 이 부분 특징주 가서 OCI와 함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매도 리스트 넘어가 보시죠. 네, 외국인과 기관은 눈에 띄는 게 OCI를 동반 매도했습니다. 이 부분 특징주 가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외국인 쪽 리스트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LG화학을 가장 많이 팔았네요. 네, LG화학 쪽에서 이거래일 연속으로 매도세를 기록하면서 이쪽에서 차익 실현 움직임을 나타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 우선주를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또 네이버 쪽에서도 할 이야기가 있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이 굵직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국내에 있는 이 플랫폼주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게 되면서 네이버 쪽에서도 투자 심리가 약화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이브 쪽에서도 매도를 했네요. 네, 다음으로 기관 보겠습니다. 기관 마찬가지로 OCI 팔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사들였던 이 반도체 투톱 쪽에서도 다시 한번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가 있고요. 또 실적 발표가 있었지만 기관은 기아를 팔면서 수익을 챙겨갔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정유주들 쪽에서 기관이 발을 빼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SOL과 SK이노베이션입니다. 치솟던 국제 유가가 하향세로 전환을 했고 또 정유주들의 실적 부진 우려가 확산되면서 SOL과 SK이노베이션이 기관에서 좀 발을 빼내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국제 유가는 $100 언저리에 이제 걸쳐지게 되면서 예전에 $130까지 급등할 수 있다. 이러한 전망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이에 따라 정제 마진이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정유주들을 향한 우려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의 특징주 살펴보시죠. 네, OCI입니다. 중국의 폴리실리콘 가격 규제 영향에 어제 약세 흐름을 기록했는데요. 최근 중국 정부가 태양광의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 가격을 규제한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OCI는 태양광 관련주로도 엮이고 있는데 특히 태양광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 쪽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만큼 이렇게 가격 규제에 나서게 될 경우에는 OCI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따라 어제 OCI의 주가가 급락세를 연출했습니다. 하지만 아까 봤다시피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OCI와 다르게 제조업체 쪽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수혜를 챙겨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살펴보시죠. 네, 매수한 종목들 살펴보시면 외국인은 SM을 가장 많이 매수했습니다. 엔터주 쪽으로 관심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밑으로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는 셀트리온의 2분기 높은 매출 성장과 수익성 회복을 예상하는 증권가의 분석이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외국인이 큰 관심을 보였고요. 또 바이오 쪽에서 레고캠 바이오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임주 쪽에서는 펄어비스가 관심을 받았네요. 네, 기관 살펴보시면 오스템 임플란트 가장 많이 매수했고요. 실적 영향이 있었는데 특징주 가서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고요. 또 2차전지 관련해서 에코프로비엠이 또 한 번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엔터주 쪽에서 기관은 JYP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관심을 보인 가운데 마지막으로 BH,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으로도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네, 매도 리스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외국인 에코프로비엠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요즘에 탄력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이쪽에서 단기 수익 실현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외국인 가장 많이 판 종목이 되겠고요. 또 우리기술투자 같은 이런 가상화폐 관련해서도 팔았습니다. 우리기술투자 그리고 다날이 있습니다. 네, LNF 쪽에서도 발을 빼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이오니아가 있습니다. 탈모 관련해서 최근에 탄력 많이 받았는데 그쪽에서 좀 상승분을 반납했고요. 기관 보시면 게임 관련주 쪽에서 카카오게임즈가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는 이슈가 좀 있었는데요. 이번에 주가 약세는 카카오게임즈의 핵심 자회사인 라이온하트 스튜디오가 기업 공개에 돌입했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카카오게임즈가 타격을 받게 된 건데 이 전체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라이온하트 스튜디오가 차지하고 있는 지분이 많은 만큼 이 IPO를 하게 될 경우에 카카오게임즈는 상대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좀 작용을 했고요. 또 밑으로 비덴트, 레고캠 바이오, K옥션, ABL 바이오가 있는데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기관도 비덴트와 K옥션 같은 이런 가상화폐 관련주에서 매도 물량을 출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K옥션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락업 해제 소식에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어제 실적 호조 소식이 전해져 오면서 상승세를 연출했는데요. 2분기 회사는 영업이익이 562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했습니다. 이는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최대 실적을 견인하게 된 것은 해외 매출이 견조했기 때문입니다. 2분기 해외 매출액은 1,92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3% 증가했다 하는데요. 비중이 가장 큰 중국의 경우에도 코로나19 재확산과 봉쇄 정책 소식에서도 28.2%가량 치과에서 성장세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네, 이러한 소식에 힘을 입으면서 오스템 임플란트가 큰 탄력을 받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주요 일정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실적 발표 기간이 되면서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는 게 참 많죠. 우선 미국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오늘부터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글, 알파벳의 실적이 발표가 되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국 쪽에서는 이 상원이 반도체 산업 육성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현재 시간 기준입니다. 이게 만약에 처리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들도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요. 체크 포인트로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급락을 연출했었던 이 OCI의 실적이 오늘 발표될 예정이니까요. 네, 이런 부분들까지 잘 참고하셔서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토마토 모닝 빅데이터 시간이었습니다.